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차트 얘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건 거치고요. 오늘은 돈이 들어오는 길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뉴스는 뉴스고 결국 가격은 안 움직이잖아. 근데요, 진짜 큰 돈은 항상 가격을 밀기 전에 통로를 먼저 뚫습니다. 그 통로가 뚫리는 순간부터는 시장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야 가격이 반응합니다. 오늘은 그 통로 이야기를 딱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호재 만들기가 아니라 제도권이 움직일 때 필수로 거치는 핵심 구간과 연결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한 번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놓치면 나중에 더 큰 뉴스가 터졌을 때 그때 그 얘기였구나 하고 뒤늦게 퍼즐 맞추게 됩니다. 최근 해외에서 가장 크게 잡힌 소식이 뭐냐? 리플 프라임 이야기죠. 예전에는 히든 로드로 알려졌던 그쪽입니다. 이 리플 프라임이 미국 NSCC 디렉토리에 공식 등록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NSCC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를 떠올려 보세요. 매수 버튼 누르면 끝난 것 같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돈이 실제로 넘어가고 주식이 실제로 넘어오는 정산과 결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산과 결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문제가 나면 시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이걸 전담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고 그 핵심 중 하나가 NSCC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NSCC는 거래소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라 뒤에서 시장을 굴리는 결제 엔진입니다. 주식시장의 심장부 같은 역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NSCC 디렉토리에 리플 프라임이 공식 등록됐다. 이게 왜 크냐면요. 이건 이름 하나 올랐네 수준이 아니라 그 결제 엔진의 세계에 합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문장 훅합니다.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길이 바뀌는 신호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 전통금융의 사후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끝난 뒤 실제로 돈과 자산이 교환되는 그 물량이 장기적으로는 XRP랬죠. XRP 원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규제적, 운영적 통로가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를 냉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소식이 내일 당장 가격을 폭발시키는 버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인프라 뉴스는 원래 느립니다. 대신 한 번 깔리면 크기가 다릅니다. 단기 펌핑 뉴스는 빨리 타오르고 빨리 꺼지는데 인프라 뉴스는 천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장 전체의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당장 오르냐가 아니라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쌓이냐를 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XRPL 쪽에서 스캠, 가짜 NFT, 사칭 지원 같은 보안 경고가 같이 나왔다는 언급도 있죠. 이건 어렵게 볼 거 없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지갑에 뭔가 뜨면 승인 누르기 전에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승인은요, 진짜로 문을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금고가 튼튼해도 내가 문 열어주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분위기를 더 크게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월가가 등장하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디지털 자산 수탁을 위해 모건 스탠리 디지털 트러스트라는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관 자금은 아무데나 못 들어갑니다. 기관은 돈을 넣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기술이 아니라 합법성, 책임 구조, 수탁 체계입니다. 신탁은행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그냥 회사 하나 만들게요가 아니라 국가 감독 아래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말 그대로 제도권 금고를 짓겠다는 선언입니다. 큰 돈은 분위기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금고가 있느냐, 룰이 있느냐 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 행보가 왜 리플과 연결되냐? 시장에서는 리플이 먼저 밟아온 규제 준수의 길과 궤가 비슷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즉, 이 산업이 이제 그냥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제도권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안전한 수탁, 합법적인 금고, 제도권 네트워크와의 연결입니다. 리플이 RLUSD 같은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월가가 수탁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다. 이 조합은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자, 이제 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클래리티 액트 논쟁이죠. 카르다노 창립자 호스킨스는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법이 너무 엄격하면 혁신 프로젝트들이 규제기관 공격에 취약해지고 미래 혁신이 죽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예로 든 게 XRP 초기 구조 얘기입니다.
초기에 중앙화 요소가 강했고 창립자 의존이 컸으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출시 시점엔 증권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경고죠. 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혼란보다는 명확성이 낫다. 불확실성 속에서는 거대 자본이 못 들어온다. 룰이 엄격하더라도 명확해야 자본이 움직인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냐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논쟁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룰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들어오는 시장은요. 결국 룰이 정리되는 쪽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퍼즐이 등장합니다. CBDC 이야기입니다. 미국 상원이 연준이 의회의 승인 없이 CBDC를 발행하는 걸 2030년까지 막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흐름이 나오죠.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민감한 이유는 프라이버시와 감시 문제입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디지털 ID, AI 감시 인프라가 결합하면 현금 없는 사회가 강개되고 금융 자율성이 위협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같이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이슈가 단순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권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해석은 이쪽입니다. 국가 독점형 디지털 화폐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어들면 규제 준수형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개방형 결제 인프라가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공간이 넓어진다. 여기서 리플이 다시 연결됩니다.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 기관 수탁, 결제 인프라. 리플은 이 세 축을 동시에 쌓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에 묶어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한 줄입니다. 결제 심장부 쪽 이름이 등장했다. 월가가 합법 금고를 짓기 시작했다. 룰은 논쟁 속에서도 정리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인프라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이걸 그냥 호재 몇 개로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돈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면 가격이 흔들려도 멘탈이 안 흔들립니다. 왜냐면 구조를 보게 되거든요. 리플은 지금 가격을 띄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도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만들어지는 뉴스가 오늘 한 영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요.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시장 반응이 상승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XRP를 코인으로 보지 않고 금융 인프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은 리플이 올라갈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는 조건이 갖춰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조건이 갖춰지는 시장에서 XRP가 계속 밀릴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잡음이 있어도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규제와 인프라가 한쪽으로 정리되는 순간 리플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완성되는 구간에서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이 체감하는 속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건 결국 올라간다고 봅니다. 리플 상승합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 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룻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룻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룻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룻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룻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완전히 끝나야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종식되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